눈앞에 자꾸 떠다니는 검은 점, 혹시 그게 중풍이나 실명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히 눈의 피곤이 쌓였겠거니. 넘기지만 점점 점들이 많아지고 흐릿하게 움직일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눈은 더 침침해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떠다니는 점들, 이른바 비문증이라 불리는 이 현상이 어떤 비타민 한 가지로 놀랍게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기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점들을 옅어지게 하고 눈의 맑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1세 이춘복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밭일을 하고 햇빛이 강한 날에도 모자 하나만 쓰고 논밭을 지키셨던 분이죠. 젊었을 땐 시력이 워낙 좋으셔서 안경도 필요 없을 정도였는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답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또는 환한 배경을 볼 때마다 검은 점이 한두 개씩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마치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실제로 집안에 벌레가 들어온 줄 알고 파리채를 들고 방을 휘젓기도 하셨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도 글자 위로 점이 떠다녀 집중이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농사일하며 그런 것쯤은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사코 병원을 거절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밭일을 하러 나가려던 길목에서 신호등을 보는데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문득 이러다 정말 큰 사고 나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그날 바로 근처 안과를 찾아 진료를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비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그냥 지켜보자고만 하더랍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현상이니 받아들이라 하는 말에 어르신은 허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농사일을 할 땐 모든 도구와 작물을 손에 잡히는 대로 다룰 수 있었는데 눈앞에 떠다니는 점 하나 때문에 자신감과 일상마저 위협받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우연히 본 한 방송에서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비문증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관심이 생기셨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약국에서 작은 루테인 보충제를 하나 사서 드시기 시작하셨고 동시에 딸이 알려준 대로 블루베리와 단호박, 시금치를 자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또 눈찜질과 간단한 눈 스트레칭도 아침마다 실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큰 기대 없이 그냥 나 자신에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셨답니다. 놀랍게도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마다 가장 먼저 느껴지던 검은 점이 서서히 옅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김이 서린 유리창을 닦아내듯이 세상이 조금씩 맑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는데 예전 같으면 간판이 흐려서 읽기 힘들었던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셨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눈 찡그리는 표정이 많이 줄었어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이 한마디에 어르신은 속으로 울컥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그림을 보여줘도 자세히 못 봐서 잘 그렸네 하며 넘겼지만 이제는 이건 호랑이고 이건 나무네 하며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반응도 해줄 수 있어서 손주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했겠나. 그냥 매일 꾸준히 눈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랬더니 눈도 나한테 다시 잘 보게 해준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문증 개선 사례가 아닙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을 회복했을 때의 기쁨과 자존감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나이 들어 점점 작아지는 세상을 다시 또렷하게 바라보게 된 이춘복 어르신의 이야기는 지금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는 눈앞이 맑아지니 마음도 한결 환해진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니 다시 보이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비문증, 즉 눈앞에 떠다니는 검은 점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불편함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처음 경험할 때는 별것 아니라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들이 늘어나고 점차 시야를 방해하면서 일상의 작은 기쁨들마저 빼앗아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증상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을 찾아도 뚜렷한 해결책을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겁니다. 특별한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시죠요 라는 말로 넘어가기 일쑤죠. 하지만 실제로 이 증상은 눈의 구조적인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삶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투명한 물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유리체가 맑고 투명해서 빛이 그대로 망막에 도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유리체가 점차 수분을 잃고 줄어들면서 내부의 미세한 섬유질이 덩어리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섬유질 뭉침이 빛을 막고 그림자를 만들면서 눈앞에 무언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문증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눈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현대적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발생 시기를 앞당기고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난 요즘, 눈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것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는 습관은 눈의 조절 근육을 피로하게 만들고 혈류순환을 방해하여 유리체의 변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환자 중 상당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비문증의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임상 연구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식습관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즉석식품, 짜고, 기름진 음식, 부족한 녹황색 채소 섭취 등은 체내 항산화 능력을 약화시키고 눈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히 눈이 나빠진다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비문증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의 질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리적 불안감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계속해서 뭔가가 떠다닌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을 매우 신경 쓰이게 만들며 어떤 분들은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사회적 위축까지 겪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서도 시선이 흔들리고 집중이 되지 않아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지 못하거나 외출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곧 고립과 정서적 외로움으로 이어지게 되며 그 자체로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비문증에 대해 치료 불가라는 태도를 취하거나 고가의 유리체 절제술이나 레이저 치료만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비용이 크고 특히 고령자에게는 부작용과 회복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연적인 방법, 즉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타민 섭취와 식단 조절, 눈 건강 루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워 어떤 비타민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다더라 는 소문에 의존하거나 무작정 영양제를 사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눈 건강을 위해 필요한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C, E, 아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정확한 조합과 섭취 시점, 식사와의 병행 여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런 세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제품들이 홍보만 요란하고 실제 함량이나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분명합니다. 비문증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며 방치할수록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약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 비타민은 바로 이 모든 악순환을 끊고 눈앞을 맑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지금까지 병원에서도 말하지 않던 눈앞의 검은 점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비타민과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시간대, 그리고 함께 먹으면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음식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정보이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눈앞의 검은 점, 즉 비문증을 줄이고 맑은 시야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루테인이라는 비타민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식품 광고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루테인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눈 속의 황반이라는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유리체의 변성과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우리 눈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적인 색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테인은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꾸준히 섭취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루테인은 주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단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와 계란 노른자, 옥수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음식을 매일 일정량 이상 섭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입맛이 예전 같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통해만 이 성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루테인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함량의 루테인 보충제를 선택하여 아침 식사 후 매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아잔틴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속에서 함께 작용하며 서로의 기능을 보완해 시력을 보호하고 황반의 퇴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이 보충제를 복용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테인은 지용성 성분이라 공복 상태나 물만 마신 뒤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시 계란 프라이 하나 혹은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루테인 지아잔틴을 식이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혈중 농도가 훨씬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에멀전 또는 지질 코팅 처리가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권장드리는 것은 비타민 C와 E의 병행 섭취입니다. 비문증은 결국 눈 속 유리체의 노화, 즉 산화에 의한 세포 손상에서 비롯되므로 항산화제가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눈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유리체의 투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루테인의 기능이 눈 안에서 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 비타민은 루테인과 함께 복합 영양제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런 조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비타민C는 단감, 키위, 브로콜리, 고추, 귤 등에서 비타민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들기름, 참기름 등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식단 중에서도 들기름에 무나물, 나물류를 조리해서 함께 섭취하면 눈 건강에 좋은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단호박을 찌고 들기름을 살짝 뿌린 후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루테인과 비타민 E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단이 됩니다. 게다가 맛도 부드럽고 어르신들이 소화하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일 드시기에 좋습니다. 그 외에도 블루베리와 같은 진한 보랏빛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시야가 맑아지고 눈의 건조함이나 흐릿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눈찜질과 눈 주위 지압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꺼풀 위에 따뜻한 수건을 9분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유리체의 흐름이 개선되며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루테인을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바로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실제로 눈앞의 검은 점이 줄어들고 시야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 눈이 한결 편해졌어요. 점이 덜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고 3달이 지나면 이젠 웬만하면 점을 거의 못 느끼겠어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눈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눈은 몸 안의 기관 중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작지만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루테인 중심의 비타민 복합 요법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눈에게 필요한 보호막을 매일 정성껏 덧씌우는 일입니다. 이 방법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다시 또렷한 시야와 함께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명희 어머님은 원래 손재주가 좋고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도서관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자주 작은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며 친구들과 교류를 즐기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책을 읽다 보면 줄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글자 사이에 검은 점이 따라다녀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안이 심해진 줄만 알았는데 안경을 바꾸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죠. 특히 창밖의 하늘이나 하얀 벽을 볼 때마다 작은 시로라기 같은 점이 따라다니고 눈을 감았다 떠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모임에서 발표를 하던 중 종이에 적힌 메모를 보지 못해 말이 꼬여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되었고 좋아하던 독서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했지만 이미 한두 번 안과에서 비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로부터 치료 방법은 없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 점은 늘어났고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고 본인은 나이 들면 다 이렇게 고립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이 눈에 띄었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말이죠. 눈앞에 떠다니는 검은 점, 이 비타민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이 무심코 마음을 끌었고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도 끝까지 시청했다고 합니다. 루테인이라는 성분과 함께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설명이 뭔가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마침 집에 있던 블루베리와 단호박, 그리고 딸이 먹고 있던 루테인 복합제를 받아 챙기기 시작했고 눈찜질과 지압도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메모지에 눈을 위해 하루 10분, 내 삶을 위한 약속이라고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고 지켰다고 합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어머님은 아침마다 느껴지던 그 답답한 점이 조금씩 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눈을 떴을 때부터 어지럽고 무언가에 시야가 막힌 듯 했는데 어느 날은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 어머님은 소리 없이 웃음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다시 나갔고 예전처럼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희야, 다시 눈이 살아난 것 같다. 그 말에 어머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충북 제천에 사시는 73세 정한수 어르신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텃밭 가꾸기를 즐기시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자꾸 눈앞에 먼지 같은 것이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특히 햇빛이 강한 날이면 더 선명하게 보여 텃밭 일을 할 때도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부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점점 점이 많아지자 혹시 뇌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이 됐고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정 어르신은 그런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괜히 아내에게 짜증도 내게 되고 함께하던 취미생활도 재미가 없어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생일 선물로 보내준 스마트 패드에서 루테인과 눈 건강에 관한 영상을 보고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보내준 루테인 보충제를 아침마다 챙겨 먹고 저녁엔 아내가 끓여준 단호박죽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함께 먹으며 루틴을 만들었답니다. 아내는 처음엔 남자가 무슨 영양제야라며 웃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이 요즘엔 눈이 덜 불편하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어 라고 말하자 그날부터 두 분이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정 어르신은 다시 아침마다 밭에서 잡초도 뽑고 친구들과 장터도 다니며 예전처럼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눈 하나만으로 이렇게 삶이 바뀔 줄은 몰랐어. 요즘은 아내 얼굴에 주름도 보이고 손주의 표정도 더 뚜렷하게 보여. 이런 게 행복이지. 라는 어르신의 말이 그 어떤 의학적 수치보다 진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비타민 하나를 챙기고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뀐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앞이 맑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또렷하게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과 일상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의 이야기로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루테인 중심의 기본적인 비타민 요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끼지만 눈 건강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여기에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을 함께 실천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할 2번째와 3번째 방법은 루테인의 작용을 돕고 눈 주변의 피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며 눈 속 노폐물의 순환을 촉진시켜 비문증뿐 아니라 눈의 뻑뻑함, 건조함, 초점 흐림 같은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의 생활 속에서 검증된 실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먼저 2번째 방법은 따뜻한 수건눈 찜질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눈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눈은 피로가 쌓이거나 장시간 집중 후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유리체 속 노폐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시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 찜질을 해주면 눈 주변의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미세한 근육들이 이완되어 긴장이 풀리며 자연스럽게 유리체 내부의 노폐물 순환도 활발해집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 물기를 살짝 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위와 눈가 전체를 덮도록 아대운간 올려둡니다. 만약 전자레인지가 있다면 물에 적신 수건을 30초 정도 데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뜨겁게 하지 않도록 손등에 먼저 온도를 확인하신 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찜질을 하루에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해도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고 비문증 증상이 줄어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찜질만 2주 정도 해도 눈이 한결 시원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장시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 후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눈 주위 지압 마사지입니다. 눈과 연결된 혈자리 중 대표적인 부분은 눈썹 안쪽에 위치한 찬죽혈, 눈 밑 뼈, 바로 아래의 승급혈, 그리고 눈꼬리 주변의 동자료입니다. 이 혈자리들은 모두 눈의 피로 해소와 혈류 개선, 시신경 이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볍게 자극만 주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하루 1번, 아침 혹은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양손가락 중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눈썹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5초간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줍니다. 그런 다음 눈 밑 뼈를 따라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주며 승급혈을 중심으로 눈 아래를 천천히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눈꼬리 옆쪽에 위치한 동자료를 가볍게 눌러주며 눈가 전체에 피가 도는 느낌을 느끼며 마무리합니다. 한 번에 3-5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하며 아로마 오일이나 아이크림을 바르고 함께 마사지하면 피부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2가지 방법 외에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 핵은 바로 이초음 어이점포 이심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특히 책이나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20분 동안 근거리 집중 작업을 했다면 반드시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이상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휴식만으로도 조절 근육의 피로가 줄고 눈의 수분 손실이 억제되며 장시간 눈 사용 후 발생하는 눈물막 불균형이 예방됩니다.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 들여도 눈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비문증의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핵은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금지입니다. 우리가 잘 때 눈 속 유리체는 스스로 정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면 직전까지 강한 푸른빛을 쏘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유리체 회복과 시신경 재생에도 방해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깊은 수면이 필요한 시기에 자꾸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눈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구 건조 예방을 위한 수분 루틴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눈 속 유리체의 농도도 짙어지고 그로 인해 노폐물 침전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하루 6잔 이상, 특히 아침과 저녁, 그리고 식사 전후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습관은 눈뿐 아니라 전신 순환에도 좋습니다. 또한 생강을 얇게 썬 후 따뜻한 물에 우려내 마시는 생강수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보조 방법과 생활 속 라이프 핵들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앞서 설명한 루테인 중심의 기본 방법과 함께 실천할 때 비문증 개선 속도와 시야 맑아짐의 체감이 훨씬 빨라진다는 공통된 후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하고 힘든 노력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단 10분, 눈을 위한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보다 더 또렷하고 밝은 내일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처음에 눈앞에 떠다니는 검은 점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나만 그런가 싶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노화의 증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조절해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비문증은 단순히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작은 실천만으로도 시야는 맑아질 수 있고 다시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비타민 C와 A의 적절한 섭취, 따뜻한 찜질과 눈 주위 지압, 스마트폰 사용 습관 조절, 그리고 하루 유리 6잔 이상의 따뜻한 물 마시기까지. 이 모든 것은 어렵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중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 눈도 다시 맑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방법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변화는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저도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과 회복의 지혜를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진 존재입니다. 눈앞에 세상이 다시 맑아지고 웃음이 다시 깊어지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